여름철만 되면 밤마다 들려오는 귀에 익은 모기 소리. 어떻게 해도 꼭 한두 마리는 들어오고 새벽에도 모기 때문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깬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모기에 단 한 방도 물리지 않고 편안한 여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년간 모기 및 해충 퇴치를 전문으로 다양한 가정에 방문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기는 무작정 어디서나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안에 들어오는 모기의 90% 이상이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틈을 통해 들어온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년 모기에 반복해서 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사소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방충망 밑에 물바지 구멍을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 창문 틈새, 특히 창문의 가장 아래와 위에 있는 틈새 구멍이 모기의 출입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집에서 매년 모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실전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진짜 물과 휴지만 있어도 대부분의 모기를 없앨 수 있고 냉장고 속 흔한 재료들만으로도 방 안의 모기를 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왜 여러분이 매년 모기에 물릴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꼭 확인해야 할 모기의 유입 경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모기를 막기 위한 첫걸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방충망 점검입니다. 방충망은 단순한 망이 아니라 모기 차단의 최전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에서, 특히 몇 년 이상 된 아파트나 빌라에서는 방충망 상태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밥처럼 뜯긴 미세한 구멍들이 곳곳에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은 구멍 하나가 모기 한 마리에게는 대형 출입문입니다. 혹시라도 찢긴 부분이 보이면 당황하지 마세요. 다이소에 가면 방충망 수리용 테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고 하나만 사도 집안 창문을 다 수리할 만큼 충분한 수리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잘라서 붙이기만 하면 누구나 1분 만에 방충망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문 물바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면 창틀 가장 아래쪽에 배수용 구멍이 있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엔 기본적으로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 역시 작지만 매우 취약한 경로이고 실제로 이 구멍을 통해 실내로 모기가 진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다이소에서 구매한 방충망 수리 테이프를 창문 물바지 길이에 맞게 잘라서 붙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구역, 바로 창문 틈새입니다. 특히 슬라이딩 창 아래쪽, 위쪽에 손가락 하나 정도의 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실외의 뜨거운 공기, 미세먼지, 그리고 무엇보다 모기가 바로 침입하는 통로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휴지를 물에 적셔 돌돌 말고 창문 틈에 꽉 눌러 넣으세요. 휴지를 미리 끼워두고 분무기로 물을 뿌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젖어있던 휴지가 마르면서 틈새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0원, 효과는 정말 100점 만점입니다. 간혹 창문과 방충망 사이가 지나치게 벌어진 집에서는 그 사이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딱 3분만 투자하면 모기, 날벌레, 작은 벌레들이 집안에 들어오는 걸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방충망 상태를 점검하고 물바지에는 소형 방충망을 부착하는 것, 그리고 창문 위아래 틈새는 물에 적신 휴지로 막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3단계만 실천하면 모기가 들어오는 입구들은 완전히 막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도 방충망이 제대로 달려있고 창문도 닫았는데 매일 밤마다 모기와 전쟁을 치른다고 연락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가정에 방문해 보니 그 원인은 바로 창틀 가장 위와 아래에 있던 커다란 틈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창문 밑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틈에서 모기가 쏙쏙 들어왔던 거죠. 이후에 제가 물에 적신 휴지로 그 공간을 막고 나서부터는 정말 모기가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틈이 모기의 주 출입구입니다. 또한 방충망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환기창이나 베란다 창문입니다. 여기는 사람 눈에는 잘 안 띄지만 모기 입장에서는 현관문과 같습니다. 이럴 땐 별도로 부착형 방충망을 설치하는 게 답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접착 테이프형이라 설치도 아주 간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방충망은 청결도 중요합니다. 때 탄 방충망은 통풍도 나쁘고 오히려 냄새나 습기를 유발해서 모기를 더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분무기에 물을 넣고 중성세제를 한두 방울 섞어 방충망 전체를 골고루 뿌린 다음 마른 수건으로 닦아보세요. 방충망이 새 것처럼 투명해지고 모기의 유입 확률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리적인 구멍은 거의 다 차단된 겁니다. 물리적 입구를 차단하고 나면 이후에는 이미 들어온 모기를 자연 퇴치하는 방법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기는 공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1cm의 작은 틈만 있어도 침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100%에 가까운 차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나는 혼자 살아서 이런 거 귀찮아라고 생각하시나요? 딱 하루 30분만 투자하세요. 일주일, 한 달 내내 모기 걱정 없는 삶이 시작됩니다. 모기를 완전히 막기 위해선 단순히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넘어서 왜 들어오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기는 단순한 날벌레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사람을 감지하고 찾아오는데 특화된 생물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피. 그 피를 얻기 위해 세 가지 신호를 추적하죠. 첫째, 이산화탄소. 사람이 숨 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모기에게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실제로 3m 이상 거리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날아올 수 있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둘째는 체온. 사람의 따뜻한 피부 온도는 모기에게 레이더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여름철, 땀과 열기로 인해 피부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더 쉽게 탐지당합니다. 셋째는 냄새. 땀 냄새뿐 아니라 화장품 향, 로션의 과일향,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 냄새까지 모기에게는 먹잇감의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집에 들어온 모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신호에 혼란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에프킬라, 홈매트 등과 같은 화학적 퇴치제도 있지만 요즘에는 자연적으로 쫓아내는 방법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 혹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화학 제품을 쓰기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화학 성분이 전혀 없이 냉장고나 쓰레기통에 있는 일상 속 재료만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재료는 바로 토마토와 양파 껍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로 모기가 싫어하는 향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효과가 확실합니다. 먼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우리가 먹는 과육보다는 잎과 줄기에서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 나옵니다. 토마토 잎에는 리날룰과 시트로넬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둘은 시중에 판매되는 고급 모기 기피제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즉, 모기가 본능적으로 피하게 만드는 향이라는 거죠.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토마토 꼭지 부분을 손으로 비벼 으깬 후 그 내용물을 창문틀, 모서리 또는 머리맡천에 묻혀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향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모기의 감각에는 확실한 방해가 됩니다. 실제로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모기 퇴치를 위해 토마토를 집 주변에 심는 전통이 있을 정도죠. 더 간편하게는 방울토마토 화분 하나를 창가나 거실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스럽게 향이 공간에 퍼지면서 모기 접근을 차단해줍니다. 게다가 식물 하나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도 덤으로 따라오죠. 다음은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 껍질은 우리가 보통 요리하고 나서 바로 버리게 되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방충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황성분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성분은 모기의 신경을 자극해 접근을 꺼리게 만듭니다. 활용법은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양파 껍질 한 줌을 끓는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때 나오는 갈색 물이 모기를 쫓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 물을 식힌 후 분무기에 넣고 커튼, 창틀, 현관문 주변에 골고루 뿌려보세요. 모기뿐만 아니라 날파리, 초파리 같은 작은 곤충들도 이 냄새를 꺼립니다. 냄새가 심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양파 향보다는 더 약하고 몇 분 지나면 금세 날아갑니다. 실내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기피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이 반복 사용에 무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의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매우 경제적인 모기 퇴치 수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자연 퇴치법은 서로 병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방 근처엔 양파 껍질 스프레이를, 거실과 창문 쪽엔 토마토 화분이나 잎을 두면 하루 종일 모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모기를 쫓는 것을 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실내 환경은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양파 껍질 스프레이에 소량의 식초를 섞으면 퇴치력이 더 올라갑니다. 다만 민감한 분들은 초기의 향이 강할 수 있으니 냄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와 양파 껍질.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름밤을 조용히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자연 방어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런 천연 재료가 진짜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토마토 잎과 양파 껍질의 휘발성 물질이 모기 활동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토마토 잎을 으깬 즙은 피부에 직접 바르기도 하는데 민감한 피부라면 손목에 먼저 테스트 후 사용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스프레이형 모기약은 알레르기, 두통, 눈 따가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지만 토마토나 양파 껍질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재료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장시간 노출되어도 신체에 부담이 없죠. 만약 토마토 잎을 구하기 어렵다면 마트에서 파는 잎채소 중 일부는 대체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바질이나 쑥갓 등 향이 강한 채소들은 모기 기피에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환경에 따라 대체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베란다 화분 키우는 분들 계시면 지금 그 화분에 방울토마토를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키우기도 쉬우면서 모기 기피, 식재료 및 공기 정화 효과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도 따로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끓이면 한 병의 퇴치 스프레이가 만들어지니까 주기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자면 모기는 우리가 방심한 순간을 파고들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아예 오지 않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는 굳이 몸에 안 좋은 화학적 퇴치제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냉장고 속 재료 하나, 조리 후 껍질 하나로도 여름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먼저 방충망을 점검하고 창문 물바지와 창문 틈새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토마토 화분 하나 들여놓고 양파 껍질은 따뜻한 물에 우려서 분무기에 담아 뿌려보세요.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모기를 쫓는 실내 환경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배운 걸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천만 하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